여러분, 혹시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새벽 4시 세 번째 사업 실패로 치킨집 문을 닫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 쌓인 빚, 그리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막함. 그런데 그날 밤 24시간 찜질방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단 한마디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 번의 연속 실패에서 어떻게 5개의 성공한 도시락 전문점 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운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불운의 동굴에서 어떻게 버티고 행운의 순간에 어떻게 모든 걸 걸었는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재기 스토리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절망의 순간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던 그 작은 치킨집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거리는 적막했고 가로등만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사업 실패였습니다. 편의점, 분식집, 그리고 이제 치킨집까지. 32살, 결혼한 지 3년 된 제게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아내 은정이는 임신 6개월이었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절망감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포기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을 향한 떨림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훈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취업에 계속 실패하면서 창업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을 할 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24시간 성실하게 운영하면 성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틈바구니에서 매출은 계속 줄었고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분식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맛있는 떡볶이 레시피에 자신이 있었는데 배달앱 수수료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은정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세 번째 치킨집을 시작할 때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 마지막으로 빌린 돈이었거든요. 치킨집 문을 닫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찜질방에 들렀습니다. 은정이에게 또 실패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지 생각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연속된 사업 실패, 쌓인 빚, 임신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까지. 그분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운의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지만 동굴이 끝이 아니라 준비하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해. 그분은 젊은 시절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IMF 때 모든 걸 잃었지만 지금은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운의 총량은 비슷해. 차이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야. 불운이 올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음을 준비해. 그리고 행운이 오면 모든 걸 걸고 최대한 활용하는 거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들려주신 구체적인 경험담들이 점점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도전 횟수를 늘릴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동전을 한 번 던져서는 앞뒤를 예측할 수 없지만 100번 던지면 거의 반반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다음 사업을 찾는 대신 제가 왜 계속 실패했는지 차근차근 분석했습니다. 비용 구조, 고객층 입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태도를 돌아봤습니다. 은정이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싶다고요. 은정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어르신 말씀대로 저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낮에는 시장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성공한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관찰했고 실패한 가게들의 공통점도 찾아봤습니다. 온라인 창업 강의를 들었고 도서관에서 마케팅 책들을 읽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편의점 사장님이 저에게 작은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근처에 작은 상가 하나가 비었는데 거기서 도시락 전문점을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은데 점심 도시락을 파는 곳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운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번엔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섣불리 덤비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지역을 매일 관찰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선호하는 메뉴, 가격대까지 꼼꼼히 조사했어요. 도시락 사업을 시작한 첫 달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 말씀대로 이런 시기에는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거든요. 매일 고객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메뉴를 조금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은정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리에 소질이 있던 그녀가 직접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도시락에 넣어보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녀가 만든 깍두기와 멸치볶음이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결정적 순간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처 대기업 직원 한 분이 회사 단체 주문을 제안하신 거예요. 50인분 도시락을 매일 주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어르신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행운이 올 때는 모든 걸 걸고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은정이와 함께 밤새 준비했고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고용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대출을 받아서 주방 설비도 확장했어요. 위험했지만 그 순간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대기업 주문을 계기로 다른 회사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매출이 5배 늘었고 1년 후에는 두 번째 지점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5개의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가게를 도와준 편의점 사장님은 지금도 저희 사업의 든든한 조언자이시고, 은정이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 민준이를 보면서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매일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좌절이 저를 더 간절하게 만들었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그 찜질방에서 만난 어르신이 가르쳐주신 운에 대한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운은 정말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불운의 시기에는 조급해하지 말고 실력을 쌓으며 기다리고 행운의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과 도전하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표본 수가 늘어날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지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인생의 동굴 속에 있다고 느끼신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관찰하신다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만의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놓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어두웠던 동굴 속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매일 아침 은정이와 민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 찜질방에서 만난 어르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말로 운은 관리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도 여러분은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저처럼 3번의 실패를 겪어도 4번째에는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펴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만나게 될 새로운 도전들과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운의 흐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동굴 속에 계신지, 최근에 감지하신 작은 행운의 신호가 있는지,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제 경험 안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직접 탑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도 그 찜질방 어르신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듯이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작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부른 기회는 서로 의지하며 준비하고
행운기에는 함께 가속하면서 각자의 운을 끝까지 다 써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정말 고맙습니다.